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연수구에서 개원하고 있는 유방갑상선외과 전문의 이강현 원장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유방의 통증과 유방의 종양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방암은 우리나라의 경우 발생률이 해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는 암입니다. 2018년도에 국가암 등록 사업을 보면 유방암의 경우가 23,000명 정도, 그 해에 우리나라 여성암 전체가 11만 5천 명 정도였으니까 약 20%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여성암 인구당 5명당 1명꼴로 유방암이 생기는 걸로 우리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치료 예후를 저희가 얘기를 할 때는 5년 생존율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유방암의 경우 0기나 1기, 2기 같은 유방암의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이 90% 이상으로 치료 예후가 굉장히 좋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전신 전이를 포함한 4기 유방암의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이 34%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방암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조기 발견이 최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정기검진이 최선으로 되어 있고요. 1기 이하에서 발견되면 5년 생존율이 98.4%에 달하기 때문에 거의 완치가 된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발생률은 높지만 사망률은 낮은 편에 속합니다. 한국유방암학회가 발간한 유방암 백서에 따르면 2018년도에 인구 10만 명당 6명으로 연령 표준화 사망률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정기검진을 통해서 조기 발견이 늘어나고 있고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표준화된 수식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네, 병원을 내원하시면 유방의 진찰, 그 다음에 유방의 검사를 할 때 시행하는 검사 방법이 유방의 촬영술, 유방의 초음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검진들을 많이 받으시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 검사의 차이점, 이 검사의 의미, 이거를 좀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유방 촬영술은 엑스레이를 이용해서 시행하는 검사입니다. 유방이 입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평면 사진을 얻기 위해서 위에서 아래로 양쪽 옆에서 비스듬히 눌러서 평면 영상을 얻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방의 통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검사가 되겠고요. 이 통증 때문에 유방 촬영술을 하기 싫어하는 분들이 생각외로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유방 초음파는 초음파용 젤을 유방에 바른 다음에 초음파 기계를 이용해서 모니터를 보면서 실시간으로 유방 조직을 찾으면서 혹을 보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기도 하겠고 유방의 통증을 전혀 일으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시는 분들이 저 엑스레이는 하기 싫고 초음파만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우리나라 여성의 유방은 치밀 유방이 많습니다. 유방은 젖을 만드는 조직인 유선 조직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피하 지방 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치밀 유방이라고 하면 이 두 가지 중에서 유선 조직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서 실제적으로 유방 촬영술의 사진을 보게 되면 유방이 하얗게 보이는 걸 우리가 치밀 유방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촬영술 상에서 우리가 유방의 혹을 찾을 때는 하얀색 동그라미 형태로 그려지게 되면 우리가 혹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유방 촬영술의 단점은 혹을 잘 찾을 수 없다는 게 단점입니다. 그것을 보완하는 방법이 초음파를 통해서 혹을 보는 방법이 되겠고요. 그럼 초음파 검사라는 게 유방의 석회까지 다 찾는 방법이라면 유방 촬영술은 안 해도 될 수 있겠지만 유방 초음파의 단점은 이 석회를 잘 못 찾는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그런데 이 석회는 유방 촬영술 상에서 하얀색으로 점으로 찍어지게 되는 것이 유방 석회입니다. 따라서 유방 석회는 유방 촬영술이 훨씬 더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유방 초음파와 유방 촬영술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반드시 필요한 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방의 진찰 및 유방의 검사를 통해서 의심스러운 병변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유방 촬영술, 유방 초음파 또는 조직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혹을 진단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수술적인 방법, 두 번째는 영상 보조와 검사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의료기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유방에 만져지는 혹에 대해서만 수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절개해서 일부를 채취하던 전체를 다 채취하던 이런 방법만이 유방의 조직검사로 시행이 됐었습니다.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영상기술이 발달하면서 이 영상 보조 하에 조직검사를 하는 방법들이 생겼고요.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미세침 흡인검사라고 해서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사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은 바늘을 갖고 있는 주사기를 초음파 유도 하에 찔러서 세포를 얻어서 현미경으로 진단을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검사는 쉬운 반면에 조직을 얻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정확도의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요. 단, 그 검사하고자 하는 혹이 물혹의 경우에는 그 액체를 뽑아냄으로써 치료도 가능하다는 장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총생검, 중심생검이라고 하는 검사 방법이 있습니다. 결국엔 미세침 흡인 검사로는 조직을 얻을 수 없는 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더 굵은 바늘을 이용해서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더 굵은 바늘을 생검용 장비에 장착을 해서 용수철 반응을 이용해서 조직을 뜯어내는 과정으로 얻게 되는 과정입니다. 잠시 기계를 좀 보여드리게 되면 이러한 장비인데요. 앞에 보여지는 굵은 바늘이 존재하고요. 밑에 있는 생검용 장비에 바늘을 결합을 시켜서 총을 장전하듯이 장전을 해서 유방에 삽입을 해서 조직을 얻어내는 방법입니다. 한번 검사할 때마다 한 피스씩 조직을 얻게 되는 과정으로 3에서 5회 정도 실시해서 이거를 검사를 해서 현미경으로 보게 되는 과정을 총생검, 중심생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총생검의 정확도는 90에서 95%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유방의 조직검사의 표준 술식으로 이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진공보조 조직검사 방법이 있겠습니다. 총생검, 중심생검도 90에서 95%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지만 뒤집어서 얘기하면 5에서 10% 정도 오류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방의 조직은 많이 얻으면 얻을수록 정확한 결론을 얻을 수 있겠다의 과정으로 개발을 한 게 진공보조 조직검사 방법이 되겠습니다. 진공보조 조직검사 방법으로는 옆에 있는 앵코 시스템을 사용해서 검사를 시행을 합니다.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면 이게 앵코 시스템 진공보조 조직검사 기기가 되겠습니다. 이전에 보여드렸던 총생검 바늘보다 훨씬 굵은 바늘이 보이실 겁니다. 이 기구를 유방에 삽입을 하면 넣었다 뺐다 하지 않고 한 번에 여러 조직을 크게 얻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직검사 방법은 거의 정확도가 100%에 가깝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이 진공보조 조직검사 방법은 암이 의심될 때는 조직검사 목적으로 쓰일 수가 있겠고요. 양성종양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치료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고식적인 수술적인 치료 방법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진공보조 유방종양 절제술이라고 해서 앵코 시스템을 이용해서 유방 혹을 절제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네, 매달 하는 자가검진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로 하고 계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방 자가검진 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리를 하는 여성인 경우에는 유방이 가장 부드러울 때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생리가 끝나고 3에서 4일 뒤가 가장 유방이 부드러울 때입니다. 또는 대부분 생리를 일주일 정도 하시기 때문에 생리가 시작하는 날 열흘 뒤를 달력에 체크해 놓으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폐경이 되신 분이거나 자궁절제술을 받은 분 또는 생리 주기가 굉장히 불규칙한 분들은 달력에 일정한 날짜를 지정해 놓고 검사를 받으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자가검진을 하는 방법에는 크게 3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전신 거울을 놓고 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손을 머리 뒤쪽으로 올려서 전신 거울을 보면서 전체적인 양쪽 유방의 대칭이나 유방의 변형을 보는 방법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손을 허리 뒤쪽으로 대셔서 상체를 약간 굽히셔서 유방의 위쪽 쇄골 쪽을 같이 보시는 방법, 이게 첫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서 하는 촉진 방법이고요. 가장 쉬운 방법은 샤워하실 때 비누칠하고 만져보시는 게 가장 쉽습니다. 그래서 샤워 시에 유방의 안쪽을 촉진하실 때는 손을 내리고 안쪽을 만져보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고요. 바깥쪽을 만지실 때는 손을 들어서 바깥쪽을 만져보시면 유방을 촉진하시기가 훨씬 편하실 겁니다. 촉진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겨드랑이에서부터 원을 그리면서 전체적으로 크게 내려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겠고요. 하나는 위에서 아래, 아래에서 옆으로, 아래에서 다시 위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겠고요. 하나는 바깥쪽에서 유두 쪽으로 밀면서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서서 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누워서 지금 알려드린 방법을 한 번 더 하시면 그게 세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유두를 한번 짜셔서 분비물의 양상을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고요. 반드시 유방에 염증 소견이 보인다든지 궤양이 보인다든지 딤플이라고 하죠. 유방에 보조개가 되듯이 피부가 안쪽으로 들어가든, 그다음에 유두가 함몰이 되는 또는 겨드랑이에 멍울이 만져지든 이런 경우에는 유방암을 시사하는 소견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을 찾으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네, 평상시에 본인의 유방을 자주 만져보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방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자가검진 시에 멍울이 만져진다든지 아니면 극심한 통증이 있다든지 그럴 때는 언제든지 주변에 있는 유방 클리닉을 방문하셔서 유방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